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거시 데이터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있는데, 사실 이 생산자 물가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CPI랑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 통계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PPI가 중국이 9%로 이제 폭등을 했어요. 9%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네. 이제 CPI는 뭐 1%대 2%가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FOMC가 최근에 회의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테이퍼링을 좀 땡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5월 달에 지금 중국은 CPI가, PPI가 생산자 물가가 9% 올라갔고요. 네. 근데 전월에 이제 6.8이었다가 뭐 엄청나게 최근 뭐 그 20년 사이에 최대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문제는 CPI는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1.3%라고 하면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CPI가 4.2 그리고 PPI가 0.2, 그래서 CPI가 PPI의 한 60%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PPI가 이게 지금 9 정도 갔는데 CPI는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다르냐를 봐야 되는데 CPI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미국은 그 주택이 42%, 운수교통이 15%, 그래서 이제 공업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커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주택이 22%, 운수교통이 11%, 33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먹고 마시는 음식료가 28%, 29%가 돼요. 그래서 음식료의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음식료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15%밖에 안 되고 중국은 거의 3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주택을 보면 미국이 42%, 중국은 22%. 그래서 중국은 주택의 비중이 낮고 음식료 비중이 크고, 그래서 먹는 게 크다는 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차이인데, 주가 중요하냐, 시기 중요하냐. 그렇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중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가중치의 비율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음식료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담배라든지 뭐 순수 식품 같은 경우는 20%인데 그 미국은 15%밖에 되지 않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트렌드의 변화로 오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금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소비는 아직 살아나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공장을 확 돌리고 정부가 투자를 하게 해주는 생산 중심 회복이에요. 근데 최근 보시면 그 PPI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산을 주로 하는 쪽에서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PPI가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익 가격하고 가치를 보더라도 이제 CPI하고 수익 가격을 보면 미국은 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네. 수입하고 CPI 가격이 움직이고, 근데 중국은 이게 뭐 별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이 수입의 산업구조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이게 주로 수입하는 게 자본재하고 중간재예요. 근데 미국은 소비재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CPI가 소비재가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 소비재는 9%밖에 안 되고 이게 중간재가 91% 되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원재료가 올라서 안에 소비가 미국인이 사니까 그 소비자 물가 같이 올라가지만, 중국은 이거를 비싸게 샀지만 주로 외부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보내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 물가로 연동이 그것 하나 있고 네.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재를 수입해 버리기 때문에 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바로 물가로 전개가 되지만 중국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9%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거죠. 완충돼서 들어온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그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정부가 손을 봤어요. 네. 그래서 외전매석하지 마라. 굴이라든지 철광석 이건 다 현찰이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창고 가서 조사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철광석 가격 같은 것이 좀 떨어지고 네. 매점 매석하면은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보였고. 네. 최근 흐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을 절상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 수입 물가는 이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PPI는 아마도 7월 달부터는 이제 밑으로 먹는 그런 정도로 보고 그 CPI는 뭐 그렇게 폭등을 해도 이게 별로 높지가 않아요. 1%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도 이제 경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뭐 중국이 내수 경기를 얘기를 하지만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건 이제 백신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물가는 중국의 경우는 이것이 PPI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CP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이유는 식품, 먹고 마시는 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먹는 것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있고 또 하나가 채소인데 돼지고기가 이게 최근 한 2년 동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가 뭐 수억 마리가 죽어서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고 또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은 계절적인 채소의 성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채소하고 돼지가 커버해 주는 이걸 다 완충시켜버리고 남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네. 지금 P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는 보면은 바로 이제 채굴곡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철광석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물가가 튀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물가로 다시 전이가 되려고 그러면 이 비중으로 보면 공업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물가로는 전이되기 어렵다. 대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게 기업들,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기업들이 가격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순환주들, 철강회사들이 지금은 수익이 좋지만 그것은 이제 재고 때문에 좋아졌던 거고 싸게 샀으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면 일정한 시간 지나고 그걸 소비자 물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여간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돼지고기하고 채소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 때문에 CPI는 이제 크게 올라가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는 트렌드는 PPI는 2, 4분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가면 한 4%대로 떨어지고 CPI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서히 좋아지지만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3%대 물가 네. 그거를 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넘는다 그러면 정부가 바로 이제 들어올 건데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통화기축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CPI가 뭐 2% 중반대 거기서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의 CPI로는 긴축의 얘기 나오긴 좀 멀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주가하고도 같이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의 그 PPI가 올라갈 때 주가의 악재냐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트렌드를 보면 뭐 최근 한 5년간을 놓고 보면 PPI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데 약간 업종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CPI 같은 경우도 꼭히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 세계하고 다른 이제 물가 구조, 산업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최근에 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물가 때문에 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또 언제 올릴 거냐는 게 그게 증시에 영향을 주지 지금 CPI, PPI가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CPI가 폭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막 급격한 이제 금융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거는 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인플레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물가를 얘기할 때 뭐 CPI, PPI 같은 지수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 수치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같이 뭔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디테일, 구성 요소가 뭔가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수치를 잘못된 판단으로 수치를 분석해서 잘못된 솔루션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구성 요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